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잠시 목록을 좀 보고 있고요. 자, 우리 10강 객체지향이라는 주제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지난 시간이죠. 예. 자, 어제 이제 객체지향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 자, 그리고 보면 생성자와 다형성 11강, 그 다음에 12강에 보면은 이제 상속과 다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다형성이 두 개 나오네요. 11강과 12강도 다 객체지향 관련이에요. 자, 10강의 제목으로 객체지향이라고 써놨다라고 해서 얘만 객체지향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상속도 객체지향이고요. 다형성도 객체지향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목록이 나오진 않는데 뭐 추상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학습을 하실 건데, 자, 그런 것들도 모두 다 객체지향입니다. 그래서 강좌가 11강, 12강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객체지향이 끝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객체지향입니다. 즉 10강은 객체지향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강 어제 예제 많이 풀어봤고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음, 맨 마지막 예제와 그 다음에 중간에 예제 하나가 두 가지 예제죠. 이 화면에서 두 개 예제가 있는데요. 자, 두 개 예제를 보고 두 개 예제를 보면은 뭐 어제 했던 내용이라든지, 자,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바로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어제 했던 내용, 뭐 복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디 보시냐면은요. 자, 우리 학습 카페에 10강 객체지향에 맨 아래 보면은 예제 하나 있습니다. 그 풀어보기 3번 예제와 이걸 먼저 볼 거고요. 여기서 이 화면에서 두 개 예제 더 볼 건데요. 두 개 예제를 볼 건데 풀어보기 3번 예제와 중간에 보지 않았던, 어제 풀지 않았던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의미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예제 6번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맨 아래 풀어보기 3번 그 예제를 우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원래 풀어보기이기 때문에 문제 형태로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는 시간이 좀 자,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시간이 오전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같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클래스가 두 개가 주어져요. 클래스가 두 개가 주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보적격에 해당하는 클래스라고 봐야 되겠죠.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 클래스. 자, 우리 클래스 tvinfo라는 클래스인데요. tvinfo라는 클래스. 거기 보게 되면은 변수가 3개가 있어요. 변수가 3개가 있고요. 변수 3개만 있어요.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 메소드도 없고 클래스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vappl 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 자, 클래스는 메인이 들어가 있죠. 자, 이 메인 메소드에서는 위에 있는 tvinfo 클래스죠. tvinfo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클래스예요. 자, 메인 메소드를 가진 그 클래스에서 위에 tvinfo 클래스 변수 3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변수 3개를 이용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자, 특별하게 그 값은 뭐 임의로 책정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밑에 출력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봤을 때 실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출력 내용을 보고 데이터 값을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작성을 해서 자, 출력이 정확하게 우리 예제처럼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러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11번째, 12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스터디 12라고 라는 패키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du 패키지 스터디 12.
자, 패키지 만들었고요. 자, 이 안에 이제 클래스 만들어서 두 개의 클래스가 필요해요. 이 테스트 하려면은. 자, 근데 저 풀어보기 예제의 클래스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자, 위에 있는 클래스는 퍼블릭이 없고요. 밑에는 퍼블릭이 있어요. 자, 원래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클래스라는 거는 원래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각각의 파일로서, 자바 파일로 존재하는 게 그게 좀 더 맞는 거이기는 한데, 자, 지금 자, 보시는 화면처럼 하나의 파일로 코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하나의 파일로서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자, 보통 우리 작업을 할 때 이랬잖아요. 자,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 자바 파일이 탄생이 되는데, 자, 클래스 이름과 여기 있는 자바 파일 이름은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은 오류나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클래스 이름과 자바 파일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tvinfo와 그 다음에 tvappl1이라고 뭐 그대로 똑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가 클래스를 그 뭐죠? 자바 파일 이름으로 할 것인가? 자, 메인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죠.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자바 파일 이름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만들도록 해볼게요. 자, 스터디 12 패키지 만드셨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에 클래스. 자, tvappl1. 자, 이런 숫자 이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뭐 예제에 있으니까 똑같이 붙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finish. 자, 클래스가 두 개 설정이 돼야 하는 그러한 예제잖아요. 자, 위에 있는 예제, 그 tvinfo 클래스 우선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파일에 클래스 두 개가 위치하고 있을 때, 메인 기억에 해당이 되는, 즉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는 퍼블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맨 앞에. 하지만 또 보조 기억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른 클래스에는 퍼블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tvinfo string color 값이 없죠. string color, string size, string price. 아, 이거 전에 예전에 어디 시험에 문제 나왔었던 것 같은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이렇게 변수에 대한 값이 없죠. 전에도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 이거는 뭐 클래스 위에 썼던 클래스 바로 앞에 썼던 메인 메소드에 뭔가 스트링이 있던 뭐 상관없어요.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값이 뒤에 없다라고 해서 맞는 표현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자, 컬러와 사이즈 프라이스는 어떠한 값을 가지는가라는 거죠. 무엇과 똑같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번 컬러라고 했을 때 string color equal 공백 이거와 같으냐 항목을 한 4개 주어 놓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건 문제를 전체를 제가 기억하지는 항목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된다라고 비슷한 것들이 나열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어쨌든 3번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 4번 있죠?
자, 이게 헷갈리는 거죠. 1번인가? 1번과 3번 중에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1번. 혹시 이렇게 공백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예? 아니에요. 공백은 확실하게 공백입니다. 값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공백이라고 칭해요. 자, 그래서 예, 값이 없는 거 세팅한 거와 이 널이랑은 자바에서 확실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뒤에 자, 변수 값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널 설정과 같은 의미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다 적을게요. 참고하세요. 이런 거는 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밑에다 적는 걸로.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 밑에다 적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아, 그리고 자, 이거는 잘 안 헤어지는데 얘네들에 대한 명칭이 있었죠. 자, 클래스 바로 아래에 선언이 되어 있는 이러한 변수들, 어떤 메소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 바로 아래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 얘네들을 통칭해서 모두 다 멤버 변수라고 한다라고. 전부 다 멤버 변수예요. 다 멤버 변수.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었죠. 자, 여기 자,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 메인 메소드처럼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변수들을 자, 인스턴스 변수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라는 거는 객체 변수라고도 칭한다라는 거예요. 잘 안 헤어지니까 혹시 뭐 한번 자바 수업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뭐 여러 번 썼을 수도 있는데 인지하고 있겠죠. 네, 어쨌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쓰세요. 아,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학습의 의미로 자, 우리 어제 그 테스트했던 그 변수 중에 내용 중에 자, 스태틱에 붙어 있는 변수도 있죠. 있었어요. 자, 스태틱 키워드. 자, 똑같은 스트링인데 똑같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자,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메이커? 자, 메이커를 한번 붙여볼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있는. 자, 이건 임의롭게 넣은 거예요. 예, 이렇게 넣어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우리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는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멤버 변수에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있는 변수, 그리고 스타틱 키워드가 없는 변수. 자, 스타틱 키워드가 없는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스타틱 키워드가 있는 변수는 같은 멤버 변수죠. 자, 멤버 변수인데 스타틱 키워드가 붙어있는 변수는 클래스 변수라고도 한다. 그리고 클래스 변수라는 얘기는 전역 변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전역 변수라는 얘기는 모든 메소드에서 인지하는 메소드, 변수. 자, 전역 변수라는 얘기는 모든 메소드에서 클래스 내부의 모든 메소드에서 인지하는 메소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자바에서는 전역 변수라고 얘기 안 하고 클래스 변수라고 예, 얘기합니다.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는 어저께 설명을 했었죠. 테스트도 해봤고. 자, 클래스 이름으로 객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변수. 자, 그리고 자, 이러한 변수들은 자바가 실행이 될 때 어디에 저장이 돼요? 공유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공유 메모리로 올라가요. 이 자바는 여러분은 실행키 누르잖아요. 실행 버튼 눌러서. 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기는 얘는 공유 메모리에 올라가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그러한 변수로 예, 그러한 변수는 이용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스타틱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은 변수는 공유 메모리에 가지 않죠. 자, 이거는 해당 객체로 올라가죠. 해당 객체로, 객체의 공간에, 객체의 메모리. 자,
자, 각각의 객체 공간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공통점, 멤버 변수라는 공통점 이름으로,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클래스 변수, 이건 다른 점. 자, 잠시 언급을 해봤고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는, 자, 클래스는, 자, 사용자 측이라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사용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으로, 자, 우리 테스트를 하자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우리 예제 보시면은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모델 1, 2, 모델 1, 2. 그러니까 TV가 만들어지는데 모델 1, 모델 2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TV를 만드는데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크기도 30인치, 22인치 사이즈, 인치라고 그러나? 자, 그 다음에 가격도 뭐 100만원, 70만원 뭐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할게요. 자, 작성하겠습니다. 객체 만들게요. TV info. 자, 그리고 모델 M001. 자, 모델 1, 모델 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TV info. 자, 그리고 객체 두 개 만들어져요. 하나는 30인치, 그리고 하나는 22인치 TV info. 자, 모델 1은 30인치, 모델 2는 22인치.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예제대로 한다라면은 인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22인치 사이즈. 자, new TV info. 자, 그리고 어저께 그제 뭐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했지만, 자,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 new라는 키워드가 실행이 되면은, 자, 뒤에 있는 클래스죠. 뒤에 있는 클래스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클래스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클래스는 객체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는 예, 특정 공간을 할당받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공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자, 해당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그러나 안 올라가는 애가 있죠? 스태틱은 안 데리고 가요. 자, 여기 객체로 만들 때 스태틱은 데려가는 애가 아닙니다. 자, 여기 스태틱 키워드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만 예, 객체의 공간에 넣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값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대로 예, 블루 컬러는 블루고요. 뭐 사이즈 30, 뭐 100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1. 자, 모델 1. 좀 짧게 할게요. M1, M2라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M1, M2. 아, M1.color. M1.color는 블루. 자, 그리고 M1.size equal 30. 그리고 M1.price equal 위에 메이커도 한번 비워볼게요. 위에 삼성이라고 딱 세팅을 했는데 메이커도 만약에 그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100만원. 알아? 자, 전부 자, 숫자기 때문에 제가 다 쌍따옴표를 안 붙였는데 보니까 다 스트링으로 돼 있죠? 자, 사이즈랑 프라이스를 다 스트링으로 만들었어요. 일단 예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똑같이 하는 거로. 그래서 숫자이지만 스트링 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쌍따옴표를 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M2. 자, 이거 복사 좀 하도록 할게요. 작성하셨나요? 작성하시고. 자, M2도 똑같이 세팅을 할 거라 복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블루, 하나는 이제 밑에 M2는 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레드고요. 자, 요거는 크기가 좀 작아서 22인치. 자, 가격도 70만원. 어쨌든 예제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세팅을 하고 출력하자라는 얘기고,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출력하자. 자, 모델 1 구분을 위해서 앞에 글자는 좀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와 컬러 블루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M1. 컬러, 자, 블루, 자, 슬러시 플러스 M1. 사이즈. 자, 이렇게 세팅해 달라는 것이죠. 자, 밑에 숫자는 제가 안 적을게요. 여러분, 프라이스는 여러분들이 뒤에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자, 모델 2도 자, 똑같이 중간중간 플러스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각각의 변수들은 위에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자, 위에는 세팅을 한 거고, 지금 자, 우리 시스템과 프린트 ln으로 세팅된 변수의 값을 세팅된 변수를 자, 호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작성이 다 됐습니다. 출력해서 결과를 보세요. 자, 위에 가격을 안 썼는데 뒤에 자, 뭐 마저 쓸게요. 뭐 같은 패턴이라 좀 적진 않았지만 자, 슬롯이 연결해 슬롯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중간 학습 예제가 자, 그리고 M1. price 슬롯이 플러스 M2. price. 자,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를 꼭 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 해달라. 이게 답이죠. 네, 요걸 풀이해달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작성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 각각의 컬러와 사이즈, 프라이스는 뭐예요? 자, 객체 변수잖아요. 인스턴스 변수이기 때문에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 이 세 개의 변수는 같이 올라가죠. 컬러, 사이즈, 프라이스. 이 세 개의 변수는 객체로 같이 올려보내죠. 같이 올려보내고요. 메이커는 안 올라가죠. 메이커는 독립된 공간에 저장이 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위에 같은 것들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도 실행이 될 경우에 실행이 될 때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변수는 공유 공간에 따로 저장을 한다. 자, 따로따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컬러와 사이즈, 프라이스는요. 자, 서로 객체들마다 서로 독립적인 그러한 값들을 보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자, 이거는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공유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갖다 쓰는 거고, 누구나 이 값을 엎을 수도 있고, 공유 공간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메이커도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지금 이제 테스트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혹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러한 테스트 어저께 했었는데요. 이 테스트는 자, 스타틱 키워드가 붙어 있는 자, 이 변수죠. 메이커라는 변수. 객체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기는 해요. 객체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객체 이름을 통해서도 접근은 가능해요. 그러나 객체로 만들어진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변수들과는 좀 다르겠죠. 일단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1. 메이커. 자, 메이커를 여기다 삼성이라고 써볼게요. 한글로 쓰죠.
자, 삼성. 자, 그래서 블루라는 색상에, 자, 이 얘네들은 이제 모델 1은 삼성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만약에 LG 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2.maker, LG. 자, 그리고 메이커까지 출력한다라고 해보죠. 길어졌네. M1.maker 플러스 M2.maker. 자, 많이 길어졌는데요. 밑으로 내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살짝 변수가 좀 모양이 다르죠? 옆에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살짝 옆으로. 자, 그럼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인가? 물론 색상, 사이즈,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각각 독립적인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잘 출력이 된 거를 확인을 했고요. 메이커는 과연 어떨까? 자, 이 내용은 어제 테스트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어제 요거 테스트를 했죠. 자, 이거는 이제 공유,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변수예요. 하지만 뭐 이렇게 뭐죠? 자, 객체 변수죠. 객체 변수, 그 참조 변수. 이러한 객체들을 통해서 객체 변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요. 접근은 가능하지만 접근은 가능합니다. 접근은 이렇게 참조 변수, 즉 객체로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접근이 된다라고 해서 독립적인 거는 아니에요. 접근만 그냥 이렇게 할 수가 가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거고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최종적인 값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즉 덮어 쓴다는 얘기죠. 위에 컬러와 사이즈나 프라이스는 아래에 똑같이 했다라고 해서 덮어 쓰지 않죠. 자, 이거는 각각 독립적인 다른 위치에 서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요. 자, 하지만 메이커는 독립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메이커에 삼성이라고 써놨더라도 자, 밑에서 LG라고 바꾸게 되면은 최종 LG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LG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예. 자, 지금 우리 마지막 예제로 되어 있는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풀어보기 3번을 해봤고요.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화면에서 보지 않았던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맞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예제는 어디 있냐면은 위로 쭉 올라가면은요. 학습 예제에서 자, 예제 6번에 해당이 돼요. 예제 6번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예제 그냥 놔두면 돼요. 여기에서 딱 한 줄만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딱 한 줄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자, 잘 쓰시고 자, 결과도 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해도 해야 되겠고 됐죠? 예. 자, 위에 있는 예제 6번을 볼게요. 예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은 뭐라? 이게 그냥 개념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내용인데 자,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객체 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각각의 호명하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공통으로 맨 앞에 있는 애를 객체를 만들 때 맨 앞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참조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M1과 M2가 있는데요. M1과 M2는 참조 변수고요. 그렇죠? equal 한 다음에 new라는 연산자. 그 다음에 뒤에는 정확하게 생성자라고 그랬잖아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인데 정확하게 생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나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나열이 된 건데, 자, 참조 변수예요. 이 참조 변수는 뭐를 갖고, 이거 변수, 이거 보세요. 변수라고 되어 있죠. 변수. M1과 M2는 뭐를 갖고 있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인티저 A는 ENG라고 해볼게요. ENG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야? 지금 이거 일반 변수잖아요. 일반 변수. 자, ENG라는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0이 들어가 있죠? ENG에는 100 들어가 있어요. ENG는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M2에는 M1과 M2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여기는 과연 변수니까, 변수라는 얘기는 특정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백을 갖고 있든 너를 갖고 있든 하여튼 뭐라도 갖고 있는 게 바로 변수죠. 자, 그러면은 자, M1과 M2는 무엇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자, 뭐를 갖고 있냐면은 이게 뭐 언급된 얘기이긴 해요. 자, 참조 변수는 객체죠. 객체. 객체의 해당 객체. 해당 객체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위치 정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메모리에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궁극적으로 메모리에 올라가요. 그게 결과예요. 메모리에 올라가는 게 결과입니다. 메모리의 특정 어떤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메모리 공간의 특정 위치로 가서 거기에 딱 자리 잡게 되는데 어떤 위치, 시스템에서 인식하는 위치가 있겠죠. 우리는 잘 모르겠죠. 시스템에서 인식하는 어떤 위치가 있을 텐데 그 메모리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보시면은 자, 그 위치에 있는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해놨어요? M1 칼라, M1 사이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위치에 있는 칼라, 이 위치에 있는 사이즈, 이 위치에 있는 프라이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M2 위치가 있겠죠? 객체가 두 개 만들어지면 각각 독립적인 공간의 위치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어떤 해당 위치가 있겠죠. 그 M2가 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위치, 주소 같은 말. 위치 정보 주소라고 적을게요. 주소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 위치를 그 참조 변수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사용하고 있었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안에 다 저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값 매기고 뭐 이런저런 해서 우리가 테스트도 했는데 자, 그러나 이게 예제 6번은 자,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은요. 만약에 근데 이 위치 정보가 틀릴 경우는 어떡하지? 라는 거죠. 예, 정상적이라는 게 특별하게 아주 시스템적인 큰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치 정보가 예, 없어질 리는 없어요.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발생하지는 않아요. 거의 100% 발생하지는 않는데 혹시 그렇다라면 자, 혹시 그렇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그렇다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겠죠. 뭔가가 잘못되겠죠. 잠시만요. 그림을 잠시 좀 그릴게요. 그림을 자, 하나는 M1 변수를 통한 어떤 공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M2 잠시만요. 자, M1이라는 변수를 통해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였고, 그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메인 어떤 실행하는 곳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M1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거죠. 이 안에는 칼라도 들어가 있고, 그쵸? 자, 사이즈도 들어가 있고, 뭐, 다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리고 M2를 통해서 M2라는 변수를 통해 M2가 이제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2를 통해서 예, 거기에 있는 또 칼라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설정된 것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주소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소를 일부러 틀리게 집어넣고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라는 얘기가 바로 자 6번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M1 equal M2. 자, 이게 뭐예요? M1 equal M2라고 해놨습니다. 자, 6번 예제는 지금 우리 작성한 예제에서 지금 제가 33번 라인에다가 자,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이거 한 줄만 적으면 돼요. 한 줄만 적으면서 그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그 예제는 그냥 끝입니다. 자, 여기 이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예제 6번을 지금 하는 거고요. 자, 참조 변수의 값을 변경하여 의미를 알아본다. 참조 변수의 값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엉뚱하게 넣었어요. 자, 각각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인데요. 이 는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뜻이 M2에 있는 값을 M1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M2에 있는 값을 M2로 주겠다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M2의 위치 정보를 그 내용은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은요. M2의 위치 정보를 M1에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값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라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결과를 보면은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작성했던 내용 다 날라갔어요. 예, LG로만 돼 있어요. LG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분명히 굉장히 독립적인 공간에다 우리가 다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맨 출력되기 직전에 자,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예, 뭐냐면 최종적으로 LG 것만 나와요. 자, 보세요. 다시 이거를 작성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잘 나왔는데 자, LG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블루와 레드만 신경을 쓰세요. LG 이거는 우리가 공통 변수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보면 블루, 레드 각각 독립적인 값들이 정해져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하셨고요. 위에가 블루고 밑에는 레드. 자, 그리고 자, M1 equal M2라고 했을 때, 자, 보면은 둘 다 레드라고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M2의 위치 정보를 M1에다 준 거예요. 여기 파란색 그림으로 작성을 한 것처럼. 자, M2의 위치 정보를 M1에다 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1은 M2의 위치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M1에 갖고 있는 위치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거고요. 자, 이쪽으로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자, M2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저 명령이죠. 위치 정보를 갖는 즉시 그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M1의 M1이라는 이 변수죠. M1이라는 변수는 무슨 변수예요?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는 일반 변수와 다르게 어떤 특정 10, 20, 30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시스템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객체의 위치 정보. 위치 정보에 지금 M1이라는 변수를 통해 위치 정보를 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했었고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M2의 위치 정보를 M1에다가 넘겨준다라는 의미의 지금 세팅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넘겨주게 되면은 예, 그걸 잘 받아요. 그래서 M1은 더 이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예, 상실하게 돼요. 예, 더 이상 이제 갖고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고, 하여간 본인이 갖고 있는 위치 정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즉시 상실하게 돼서 사용자가 접근하려고 할 때, 지금처럼 접근하려고 할 때, 자, 사용자가 이제 접근하려고 할 때, 자, 원래는 이제 미투, M1이 가지고 있는 그 주소를 따라가서 써야 되는데, 자, 한번 지금 여기 작성한 내용이 실행이 되고 나서, 지금 위치 정보를 잃게 되면은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예, 예, 뭐 새롭게 기록된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이런 거는 개념적인 거죠. 예, 실제 우리 그 뭐죠? 코딩을 하는데,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위치 정보를 서로 바꿔가면서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M1, M2는 참조 변수이고, 객지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되살리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되고 나서는. 자,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좀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좀 이따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